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던 규탄 집회 사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내란 특검팀이 이제 원내대표실 압수색을 놓고 엄청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는 이른바 복도 의원총회를 했다면 오늘 국민의힘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빗속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검은색 정장,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10,000명 정도의 당원들과 함께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제 특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검을 장 대표는 특견이라고 불렀네요. 이재명 정권의 심장도 겨눌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장 대표의 얘기, 국민의힘 얘기는 특검이 의도를 갖고 이제 국민의힘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은요, 굉장히 딱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야가 합치해가지고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당이 그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3개나 돌아가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전직 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잘 투쟁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저런 장외 투쟁밖에 없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장외 투쟁이 성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50%가 넘는 그 국민들이 여론이 야당을 지지해 줘야 저와 같은 이야기가 그 힘을 받는 거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한들 그 지지율이 20% 30% 이렇게 되면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장외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당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여론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럼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잠시 뒤에 뭐 자막도 나올 테지만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접하기로는 일단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일단 포기했고 종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진 않겠다, 강제 수사를 진행하진 않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뭐 그 해당 자막이 들어왔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특검의 얘기 중에는 뭐 한 3일 됐나요? 어제는 이제 아예 복도에서 의원총회로 반발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와 수색 시도를 이제 더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특검이 했습니다. 이도항 의원님, 오늘 규탄 집회도 했고 특검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뭔가 국민의힘은 앞으로 장외 투쟁, 이제 오늘은 국회였다면 거리로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단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종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갈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갔던 길은 보수 유튜브를 보면서 극우 지지층만을 보면서 계속 정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이겼으나 그 여파로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그 뒤에 치러졌던 보궐선거 참패하고 그다음에 총선도 완전 참패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위헌 위법한 계엄까지 저지르고 지금 완전히 역사의 어떤 죄인으로 지금 몰락을 한 상태인데 그 길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야 이거 정말 짠 소금물만 남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물마저 지금 다
증발되어 버려서 지금 소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 군단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싸우려면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선택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특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명분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이 당직자들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증거들을 확보를 한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적법한 이 법질서에 지금 투항하고 있다,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혹은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자체를 국민들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사가 상당히 어떤 국민의 동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판은 괜찮은데 또 상대당이라고 너무 짜물짜물 소금만 하면 또 듣는 이제 비판을 받는 정당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떤 논평인지는 저도 취지는 알겠어요. 국민의힘 얘기는 이거 아예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앞서 특검의 발표와 이어지는 속보도 추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까 특검은 더는 압수수색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협의를 통해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를 내겠다라고 언급했어요. 국민의힘 얘기는 뭐 아까는 이제 깡패 특검, 특견 뭐 이런 비판도 쏟아냈지만 특검과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를 내겠다. 그러니까 장윤 변호사님,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제서를 막을 명분 혹은 그렇게 되면 본인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을 비워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막되 자료는 내겠다. 절충점을 찾은 겁니까? 보통은 이제 정당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의원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이 명부,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이 임의 제출을 하겠다는데 정말 일부 뭐 20명이었나요? 그 정도만 내는 건 임의 제출이라고 해서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그냥 중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대급부로 특검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왜 원내대표실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피해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치 공세다,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왜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해서 영장에 적시했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영장 발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반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엄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나온 겁니다. 무려 2024년도 3월 달부터 준비했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계엄일로부터 훨씬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도 3월 달에 안가에서 비상대권 운운했다라는 그 증언이 신원식 장관, 그 당시에 장관이었거든요. 헌재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조태용 국제영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아마 더 구체화된 사실관계를 특검이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피의자로 적시된 뭐 그 내란 관련해서도 뭐 주요 종사자인가요? 이런 표현까지 특검이 나왔는데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이었는데 뭐 이미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정영진 변호사님, 그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낸다는 건 국민의힘도 이 추경호 원내대표나 혹은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뭐 아까 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지현 의원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선택적으로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 수사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은 강제 수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겠다. 그러면 그게 임의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내겠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겠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쨌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끝까지 찾겠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건 뭐 길지 않게라도 어제 오늘 보도 나온 내용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특검에 모든 거 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 소환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당시에 이야기를 해놓은 바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보다는 지금 특검은 저는 김민석 총리를 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수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혐의보다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김민석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엄할 줄 알았냐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어떤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엄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김민석 당시 이 총리가 과연 그럼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첫 번째로 김민석 총리를 그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빗속 특검 규탄 대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내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